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배우들,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격 분석하는 K배우 연구소. 오늘의 연구 대상은 바로 넌 평생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 수술방에 못 들어가게 될 거야. 드라마 하이퍼 나이프를 통해 소름 돋는 열연을 펼치고 있는 설경구 씨인데요. 연기의 신이란 수식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충무로 대표 배우 설경구 씨. 숨은 진주 같은 그의 대표작을 K배우 연구소에서 파헤쳐 봅니다. 영화 박하사탕 그 한 편의 영화로 대한민국 영화사를 이끌어갈 길이나가 된 설경구 씨. 이후 오아시스, 공공의 적 시리즈 등의 작품을 연달아 흥행시킨 그는 자신의 티켓 파워에 정점을 찍게 될 영화를 만납니다. 바로 혹독한 살인 병기 훈련을 받은 684 부대의 이야기 실미도였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실제 사건을 그린 이 작품에서 설경구 씨는 684 부대 훈련병 중 하나인 강인찬 역을 맡았고 지옥 훈련의 실상을 여실히 담아낸 극한의 촬영을 견뎌야 했는데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막 춥고 그래도 팬티 하나만 입고 맨발에 단화 하나 신고 눈을 막 끼워다니고 눈도 아니고 저희들은 팥빙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추운데도 손으로 히덕거리면서 그냥 낄낄거리면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그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천만 영화의 주역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쉴 틈 없이 달리던 설경구 씨는 2013년에 출연한 한 작품을 통해 20여 년 연기 인생 처음으로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평범한 적을 템포와 리듬으로 굉장히 극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이게 영화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저는 감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없고 단서없고 계획 똑 부러지시고 융합파야? 주로 몸으로 부딪히던 전작들과 달리 책상 앞에서 두뇌 싸움을 해야 하는 감시자들의 황반장 캐릭터. 형사 역을 강철중밖에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사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인식이 돼 있고 저 자신도 좀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 강철중의 모습이 또 드러나면 어떡하나. 설경구 씨는 이 하이테크 스릴러에 부합하는 유연한 연기 변신을 선보이며 강철중의 흔적을 완벽히 지워내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이듬해 박해일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춘 영화 나의 독재자가 개봉하는데요. 이 시간 이후부터 철저히 김일성이 됩니다. 말투, 습관, 외모며 생각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일성이야. 가상의 김일성 역을 맡은 무명 연극 배우의 일생을 그린 이 작품. 김일성은 나야. 오아시스처럼 자유롭고 역도산처럼 강렬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에 작품과는 완전히 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었었던 것 같고요. 배우의 의욕과 에너지가 보이실 겁니다. 비록 흥행면에선 쓰디쓴 참패를 겪었지만 5시간이 넘는 특수분장을 감행하면서도 폭발적인 열연을 펼친 설경구 씨의 모습은 어떤 한계를 넘어선 듯 했습니다. 좀 힘들었던 거는 첫 경험이었고 또 피부가 또 숨을 못 쉬고 거의 이제 밤새서 분장하고 바로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고통스러웠죠. 이렇게 나의 독재자 당시 겪었던 특수분장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이후 그가 하는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되기도 했으니 내 머리는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내 손은 기억한다. 습관처럼 살인을. 치매에 걸린 연쇄 살인마를 연기한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에서 특수 분장을 하지 않고도 70대 노인의 비주얼을 만든 건데요. 분장은 배우가 완성하는 거야. 제가 늙을게요 그랬어요. 확인시켜줄게. 오아시스에 버금가는 살을 빼지 않는다. 5시 콜이에요. 거의 5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1시에 일어나서 줄넘기를 시작을 하고 제가 그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어요. 정신력으로 이기는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촬영하고 개봉해 지천명 아이돌이란 별명을 안겨준 영화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죠. 4년 뒤 설경구 씨는 또 한 번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줍니다. 다름 아닌 생애 첫 사극에 도전한 건데요. 제가 무턱대고 책 줘요 그랬어요. 무턱대고. 사극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직 안 썼다고. 나 사극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나 해야 된다고. 일단 써야 된다고.
그리고 한 열흘인가 있다가 연락이 와서 책을 보냈어요. 그 자산을 보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인간에게 낯선 곳만큼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극중 흑산도에 유배된 뒤 해양 생물에 매료돼 서책을 쓰는 캐릭터 정약전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양손에 쥐고 있는 이준익 감독의 손끝에서 뿌려져 마침내 설경구 씨의 연기로 꽃을 피웠죠. 자산어보는 촬영하는 과정이 너무 힐링이어가지고 그 섬에서 나오기 싫을 정도로 너무 힐링했던 영화여서 힐링과 더불어 각종 시상식에 나무주연상 트로피까지 휩쓴 설경구 씨. 하지만 그의 도전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세상,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자들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어. 세상을 뒤엎기 위해 대통령을 시해한 국무총리 역의 돌풍. 그가 무려 30여 년 만에 출연한 드라마 복귀작이었는데요. 익숙지 않은 현장 같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이 글을 또 망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선뜻 나서질 못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김희애 씨의 어떤 강추에 의해서 공동 주연을 맡은 김희애 씨의 강력한 권유 덕에 시청자들은 그들의 살벌한 연기 대결을 볼 수 있었고 어디까지 갈 생각이죠? 당신보다 한 걸음 더 같이 가자. 지옥으로. 새로운 주인을 기다려. 특히 설경구 씨는 자신의 저력을 입증하며 글로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죠. 시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돌풍 이후 또 한 번 드라마로 컴백한 설경구 씨. 신경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 네 자존심에 수술 미스. 제가 수술방에서 하고 있는 모든 거 내가 가르쳤고 내가 키웠어. 그가 하이퍼나이프에서 연기한 캐릭터는 저명한 신경외과 교수 덕희로 자신과 똑 닮은 천재 제자 세욱과 치열하게 대립하는 인물인데요. 너무 익숙하지 않은 다른 성격의 두 연기자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올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박은빈 배우와 설경구 배우의 연기와 얼굴을 보는 것. 차세대 연기파 배우로 성장한 박은빈 씨와의 작업은 설경구 씨에게 큰 자극제가 됐다고요. 박은빈 씨가 이런 캐릭터를 맡았을 때 너무나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좀 흥분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가 저는 박은빈 씨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하이퍼나이프는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아시아 3개국 1위를 차지. 그를 거듭할수록 커져가는 시청자들의 기대를 100% 충족시키고 있는데요. 자극이 되는 작품들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변화하고 있다는 설경구 씨. 배우로서 한 발씩 꾹꾹 성실하게 걸어온 그의 길이 언제까지고 영원하길 바랍니다.